자, 시그마의 2845 f1.8 렌즈입니다.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리뷰는 아니고요. 워낙에 특수한 렌즈다 보니까 간단한 소개와 사용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렌즈죠. 2845라는 특이한 줌 범위와 f1.8 고정 조리개, 심지어 풀프레임 대응에 이너줌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시그마가 이런 폭탄 같은 렌즈를 만들기로 유명해요. 이 마운트로 35mm f1.2 렌즈를 만들거나 예전에 2435 f2 렌즈를 만든 전적도 있습니다. 이 렌즈와 같이 출시된 2805 f2.8 렌즈도 그렇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만큼 충격적인 렌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소개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2845 f1.8 DG DN 아트. DG는 풀프레임, DN은 미러리스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시그마의 아트 라인의 렌즈는 성능을 우선시하는 라인업으로 대체로 크고 무겁지만 좋은 광학 성능을 보여줍니다. 2845 렌즈는 L마운트와 E마운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E마운트로 구매를 했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식이 없지만 2805 렌즈와 함께 시네마 렌즈 소식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시네마 렌즈라고 해서 별도의 설계를 하지는 않고 AF를 지원하는 같은 광학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외관을 좀 보면 시그마 특유의 매트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디자인인데 막상 만져보면 굉장히 견고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후드는 화형 후드, 버튼을 눌러서 분리할 수 있게 두었고요. 참고로 대물 렌즈 앞에는 BW 클리어 필터를 달아놨어요. 필터 직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낮은 조리개 값을 가진 렌즈가 그렇듯이 82mm 파이입니다. 외관을 조금 더 보자면 가장 앞에 전자식 초점링은 생각보다 저항감이 조금 있고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계속 만지게 돼요. 그 다음으로는 초점 고정 버튼 2개가 있습니다. 가로 촬영, 세로 촬영에 모두 대응하고 당연히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다음이 줌링인데 초점링과 비슷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나 부드럽게 돌아가고 다만 소니 렌즈들과는 초점거리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응이 조금 필요한데 신경 쓰고 쓰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적응되기는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AF, MF 스위처와 조리개 링이 있고 오토 모드도 당연히 있습니다. 조리개의 잠금과 클릭 유무도 선택할 수 있죠. 참고로 손이 닿는 부분은 모두 초점링처럼 기어가 있어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직접 잡아보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래에서 보면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 렌즈를 왜 샀냐 라고 하면 35mm 단렌즈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샀어요. 겸사겸사 표준 화각도 촬영을 좀 하고요. 일반적으로 f1.8 단렌즈들은 대체로 저렴한 라인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질과 색수차 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렌즈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F값이 1.4, 1.2가 되는 고급 단렌즈를 사기에는 제가 그 정도의 심도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도 너무 비싸거든요. 특히나 저처럼 1인 촬영을 많이 하는 경우에 단렌즈가 생각보다 제약이 많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단렌즈보다는 고급 줌렌즈에 투자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도도 대부분 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점점 인서트 비롤 촬영을 할 때 단렌즈가 필요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화질도 좋다고 하고 이 정도 초점거리의 줌렌즈라면 충분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상 35mm에서 45mm, 50mm 정도의 단렌즈 대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줌렌즈가 아니라 단렌즈인데 움직인다 라는 느낌으로 구매를 한 것이죠. 짧게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신기하기는 해요. 카메라 모니터에는 분명히 f1.8이라고 되어 있는데 줌이 되는 부분이나 줌렌즈 주제에 최소 조리개가 16까지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런데 또 막상 줌렌즈 사용하듯이 촬영을 해보니까 심도가 너무 날아가 버려서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조리개를 조여서 쓰자니 그럴 거면 그냥 2470 2.8 렌즈를 쓰죠. 그래서 저는 크롭 바디에 생각보다 많이 물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쓰니까 보기 적당한 심도의 셔터 스피드 확보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써봤는데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색수차도 신기할 정도로 없더라고요. 다만 제가 동영상 위주로 하느라 고화소 카메라를 안 쓰다 보니까 화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R5나 알파1 렌탈을 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4K 촬영에서도 충분히 체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샤프한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단렌즈 대용으로 실내 촬영이나 클로즈업, 비롤 촬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소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